안녕하세요. 네, 청담우리동물병원 윤병국 원장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그 슬개골 탈구의 어떤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뭐 간단한 수술 방법, 아니면 어떤 아이들이 많이 생기는지, 이런 강아지에 있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이제 나머지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다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는, 슬개골 탈구도 결국에는 이제 수술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수술 이후에 한 2달 정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은 슬개골 탈구에 대한 어떠한 그 수술에 대한 예후는 이제 수술을 집도하는 수의사의 어떠한 능력치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강아지들은 사람하고 다르게 이벤트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정형외과 질환에 있어서 아이들이 당연히 통증을 느끼기 때문에 더 안 쓰려고 하는 경향이 크고, 그로 인해 2차적으로 근육이 위축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갑자기 뭐 뛰어내린다든지, 이런 그 아니면 사고가 생겨가지고 어떠한 그 뼈에 어떠한 불안정성을 유발을 하거나 아니면 부작용이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또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람은 자기가 이제 내가 수술을 했으니까 열심히 이제 내가 잘 관리해서 빨리 낫게 해야지, 이런 자각 증상이 다 있죠. 근데 강아지들은 아프면 안 쓰려고 하고, 아프면 다리를 들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습성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술을 하고 나서도 아이들이 근육 위축이 빨리 와서, 그 통증, 수술을 하면 아프잖아요. 그거에 대한 통증 때문에 아이들이 다리를 들고 한 이틀 정도만 들어도 되게 그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더 안 쓰려고 하죠. 그리고 한쪽 다리만 수술을 안 한, 뭐 예를 들어서 한쪽만 수술하고 한쪽 뒷다리는 수술 안 했을 경우에 반대쪽 수술을 안 한 쪽 다리에 오히려 무리가 오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수술 이후에 초기에 1주에서 2주 사이에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대표적인 게 재활치료죠. 그래서 오늘은 슬개골 탈구 수술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또 보호자분들이 좋은 예우를 보이기 위해서는 체크해야 될 몇 가지 어떠한 그 재활치료가 있고, 어떤 실제 병원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슬개골 탈구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데, 이제 정상적인 보행 회복을 위한 재활 치료가 이제 기본적인 목적이고, 통증을 줄여주고, 이제 사진에 보셨을 때 이제 왼쪽 다리, 이제 슬개골 탈구 4기 아이의 다리의 뒷모습이죠. 다리를 못 피는 아이인데, 수술 이후에 이제 다리가 많이 곧아졌어요. 하지만 이렇게 뼈 수술을 해주고 나도 아이들이 당연히 거기에 맞는 근육이나 인대나 어떤 연부 조직이, 메모리는 이전처럼 어떤 쓰려고 하는 경향이 있고, 그런 이제 근육이나 이런 그 연부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리모델링 되는 데는 보통 한 2달에서 석 달, 뭐 기수에 따라 다르지만, 또 아이들의 성향이라든지 기저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2개월, 3개월 정도는 이 뼈의 모양대로 열심히 사용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그걸 대표적인 게 이제 재활치료죠. 사람의 물리치료라는 개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수술 이후에 통증을 빠르게 줄여주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래도 이제 운동을 좀 덜 하고, 운동을 제한을 하고, 뭐 병원에서 진통 처치를 하고, 수액 처치를 하고, 뭐 주사 처치를 하면 아무래도 줄어드는데, 수술 이후에 많이 하는 치료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관절강 주사입니다. 물론 이제 수술 초기에 바로 진행하진 않고요. 아이들이 수술 이후에 한 3주에서 4주 정도 지났는데,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다리 쓰는 게 좀 더딘다든지, 아니면은 수술 당시에 십자인대 단열이 너무 심하고 관절 안에 어떤 염증 병변이 너무 심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중에 관절강 주사를 하기도 하지만, 하고 나서 한 3주에서 4주 사이에 어떤 부스터 백신 같이 관절강 주사를 또 해서 염증을 계속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사진인데,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십자인대 수술을 한 이후에 이제 한 달 정도 됐을 때 다리에 근육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지 않아서, 그렇다고 약을, 진통소염제를 막 2개월, 3개월씩 먹이기에는 신장에 부담이 많이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하고 다르게
십자인대가 단열이 되는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한 5세에서 10세 노령견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전신적인 대사가 되는 어떠한 진통 소염제보다는 국소적인 통증을 줄여주고 그다음에 염증도 감소에 도움이 되는 관절강 주사를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절강 주사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마취가 필요가 없고 시술 시간도 한 5초 정도. 보톡스를 맞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정도의 어떠한 그 따끔함 정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주사 시간 자체는 3초에서 5초 정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할 필요는 없어요. 국소 마취도 진행을 안 하고 일반적인 백신을 맞듯이. 하지만 주사를 맞을 때 아이가 너무 움직이거나 하면은 그거 자체가 통증이 생길 수 있고 주사가 정확한 위치에 주사액이 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옆으로 눕혀가지고 보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작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안고 이제 보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보정법은 강아지를 보호하는 방법도 되지만 시술하는 사람이나 보정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도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확한 보정을 통해서 아이들 관절 안에 정확한 약물 용량이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어떤 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하나 받을게요. 아침 햇살님,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희 집 뽀매가 슬개골 탈구 2기라고 하는데 수술을 빨리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은 없나요? 이제 슬개골 탈구가 많이 생기는 품종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2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보통 슬개골 탈구 3기, 4기는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단계지만 슬개골 탈구 2기인 경우는 수술을 하는 애도 있고 모니터링 해야 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것 중에 이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통증을 표현하냐 안 하냐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통증을 표현하는 방법은 아이들이 이제 걸을 때 절뚝거리는 증상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오래 걸으면 전다든지 아니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절다 좋아진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무릎에서 자꾸 소리가 난다든지 그리고 그게 통증이 아닐 수도 있지만 산책할 때만 보이는 어떤 스킵 증상들이 있어요. 다리를 빠르게 걸을 때 깽깽이라고 하죠. 살짝 드는 아이도 있어요. 그런 증상이 있으면은 통증일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가이드라인에 들어오지만 우리 아이가 아직 어리고 슬개골 탈구 2기인데 임상 증상이 없다면 그리고 엑스레이 사진상에서 관절염 소견이 없고 어떠한 근육의 어떠한 리모델링 병변이 없으면은 모니터링 하시면 될 것 같고 슬개골 탈구가 다시 좋아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매일 다리를 쓰기 때문에 어떠한 2기가 다시 1기가 된다든지 하지는 않고 그 2기를 더 진행이 안 되고 그 슬개골 주변으로 어떤 염증이라든지 아니면 근 위축이 오지 않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르라보님은 안녕하세요 원장님. 오늘 방송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강아지가 한쪽 다리를 계속 들고 다니면 아프다는 신호인가요?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할까요? 그러다 말다 하긴 하는데 일단 강아지들이 골절이 아니면은 다리를 만질 때 아파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물론 이제 뭐 무릎에 물이 정말 많이 찰 경우에는 만졌을 때 되게 아프겠죠. 하지만 슬개골 탈구라든지 십자인대 질환, 강아지들한테 가장 많이 발생하는 슬관절 질환을 가지고 이제 주증으로 왔을 때 다리를 대부분 들고 있거든요. 들고 있을 때 그런 증상은 아이들이 만졌을 때 아파하지 않아요. 하지만 강아지들은 정말 무릎이 아프면은 이 중력 방향으로 체중을 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다리를 한쪽 다리는 잘 쓰는데 한쪽 다리만 뒤에서 와서 들고 있을 경우에는 아주 많이 아플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들다 안 들다 이런 절뚝거리는 증상이 보이면은 확실히 통증일 가능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빠르게 걸을 때 살짝 깽깽이 정도 하는 경우는 그게 통증일 수도 있고 통증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정형외과 질환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어떠한 그 내용으로 봤을 때는 한쪽 다리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 깽깽이라는 표현보다는 이럴 경우에는 우리 아이가 다리가 아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무릎 사진 혹은 엉덩이 사진까지 같이 찍어봐야 되고 이제 뭐 아이가 뭐 탈구가 없고 아니면은 뭐 진통제만 처방해도 될 정도라고 하면은
이렇게 약을 처방받아서 먹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니, 강아지도 물리치료를 받으면 많이 좋아질까요? 네, 물리치료에 대해서 뒤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강아지 물리치료, 재활치료는 통증을 줄여주고 염증을 줄여주는, 그러니까 염증이 감소가 되면서 이제 어떤 무릎이나 엉덩이나 허리의 통증을 줄여주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고, 아이들의 어떤 가동 범위, 아프면은 우리 사람도 어깨가 아프면은 이렇게까지 써야 되는데 요 정도에서 움직이잖아요. 자기가 안 아픈 거를 이제 인지하기 때문에. 강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정상적인 가동 범위, 가동 각도가 많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을 보이기 위해서 물리치료를 하고, 실제로 뭐 아이가 이제 근위축이라든지 통증, 어떤 그 약한 통증 때문에 생기는 이제 운동 기능의 저하는 물리치료만으로도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받아서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처방을 받으면은 지속적으로 해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자, 이 아이는 십자인대 수술을 했어요. 레트리버죠. 나이가 좀 있는 아이고, 그 십자인대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사람의 십자인대하고 강아지 십자인대하고 이제 질환이 생기는 시점이 많이 차이가 실제로 있어요. 사람은 대부분 이제 운동선수들, 운동을 격하게 하다가 10대, 20대 때 뭐 농구하다가 축구하다가 이제 거리면서 이제 끊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의 허벅지뼈하고 이제 강아지도 허벅지뼈가 있고, 허벅지하고 종아리뼈 사이에 이제 강한 이제 밧줄 같은 게 이제 십자인대인데, 강아지는 왜 십자인대 질환이 사람하고 다르게 잘 안 낫고 수술을 해도 예후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종아리뼈, 그러니까 허벅지뼈가 있고 종아리뼈가 이렇게 있죠. 이제 허벅지뼈하고 종아리뼈 사이에 이렇게 연결시켜 주는 게 이제 안정성을 도와주는 게 십자인대 요 사이에 있는데, 사람은 이 종아리뼈가 이게 일자로 돼 있어요. 어느 정도 한 5도 정도. 근데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사가 돼 있습니다. 종아리뼈가. 그래서 여기에 십자인대가 이렇게 그 허벅지에 올라가 있는데, 인대가 끊어지면 이렇게 줄 흘러내려요. 허벅지뼈가 못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흘러내려요. 사람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끊어져도 요 위에 좀 얹혀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는 종아리뼈가 경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끊어지면 이렇게 뒤로 내리막길이 되기 때문에 더 통증을 느끼는 거고, 수술에 대한 예후도 떨어지는 거고, 그리고 그 종아리뼈의 어떠한 머리 각도는 아이들의 품종에 따라 좀 다르기 때문에 이 각도가 심한 아이들은 수술에 대한 예후도 더 떨어지고 어떤 통증도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많은 아이예요. 레트리버가 10살 가까이 됐던 아이였는데 십자인대가 완전히 끊어져서 수술을 하고 나서도 이제 십자인대가 끊어졌다는 거는 주변에 이제 관절염이 이미 많이 와 있고, 그 다음에 퇴행성 병변이 어느 정도 덕지덕지 와 있는 상태에서 마지막에 인대가 이제 잡다가 이제 끊어지는 개념이기 때문에 십자인대 수술만 한다고 아이가 잘 걷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물리치료를 해줘야 되고, 근위축이 오지 않게 초기에 해야 되고, 무릎의 염증, 대부분 이제 관절염을 방치가 됐기 때문에 그 관절염이 생기는 이유가 슬개골 탈구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물론 대형견은 조금 예외인 경우가 많지만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슬개골 탈구가 오랫동안 방치가 돼서 무릎 주위에 관절 퇴행성 병변이 오래돼서 십자인대가 이제 찢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수술을 하더라도 무릎 안에 어떠한 염증을 줄여주고 통증을 컨트롤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대형견들은 체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수술을 잘해도 격하게 좀 움직이고 무릎을 본인이 많이 조심하지 않고 쓰고 보호자가 산책 시간을 예전같이 막 늘려버리면 다시 다리를 절어서 옵니다. 그리고 또 나이가 또 이제 노령성으로 더 이제 나이가 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릎의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콘쥬란이라는 관절염을 줄여주는 그 관절강 주사를 진행했고, 아이가 되게 순한 아이였기 때문에 되게 쉽게 주사를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무릎에 관절 안에 슬관절 주머니 안에 관절강 안에 이렇게 마취 안 하고 저렇게 앞에서 사람이 잡고 뒤에서 우리 간호 선생님 잡고 무릎에 넣고, 실제 주사 시간은 한 5초도 안 걸려요. 이 정도 다 넣으면 이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주사보다 더 중요한 게 잘 잡아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그래야 아이가 아프지 않게 맞을 수 있고, 최대한 많이 이제 그 요구량이 이제 관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자, 그 질문 하나 받을게요. 다반 향촌이. 안녕하세요. 원장님. 비숑 5살 7.4kg 여자아이 슬개골 탈구 2기 양쪽 수술한 지 1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몸무게를 관리하고 있어도 살이 잘 안 빠지네요. 수술 후 관리를 해주려고 운동 같은 경우 산책을 너무 오래 해도 안 좋다고 해서 뛰는 거는 최대한 자제시키고 있어요. 산책 20분 정도가 좋을까요? 경사진 농도 오르고 수영 간단하게 하는 게 근육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피는 제거 안 해도 될까요? 요즘 가장 관절 질환이 많은 아이들이 비숑이에요. 저희 병원에서도 특히 십자인대 질환, 십자인대 질환은 비숑이 소형견에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아기는 2기 때 수술을 했고 1년 반 정도 지났고 지금 현재 다리를 절고 이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이제 비만이 7.4kg면 조금 통통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체중 이슈가 아마 가장 걱정이 되시는 것 같은데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 지금 나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살이 잘 안 빠지는 이유는 제가 봐서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운동량이 적든지 아니면은 운동량에 비해서, 그러니까 대사량에 비해서 많이 먹는다든지, 아니 먹고 있는 사료나 아니면은 영양제 말고 뭐 기능성 간식들이 열량이 그래도 있거든요. 그런 게 이제 많이 섭취가 될 경우에는 살이 잘 안 빠지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1년 정도 지났으면은 뭐 정상적인 일반적인 산책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슬개골 탈구 2기였기 때문에 뭐 수술 당시 관절염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현재 다리를 깽깽이 한다든지 스킵 증상이 없다면 일반적인 아이들처럼 뭐 30분 이상 그러니까 그 산책을 해주는 것이 전 좋다고 보고, 어쨌든 무릎 수술을 한 아이들은 그 일반적인 아이들보다 이 무릎의 기능이 조심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에 오래 걷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30분 정도를 보통 말씀드리는데,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걷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고, 나이가 아직 어린 편이기 때문에 30분 이상을 걸었을 때 아이가 깽깽이라든지 절뚝인다든지 이런 증상이 없으면 좀 더 가도 돼요. 산책을 주를 해서 경사진 언덕 오르기를 먼저 하는 것보다는 평지 위주의 산책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산책 운동에 대해서 적응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30분까지는 괜찮은데 한 40분, 50분까지 한번 걸려봤을 때 뭐 약간 다리를 불편해 한다든지 자꾸 주저앉는다든지, 그럼 거기까지 하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애기는 한 40분, 50분 걸었는데도 뭐 잘 따라와. 그리고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몇 발쭉 절다가 일어나면은 전날 좀 무리한 거고, 그러면 이제 전날 산책 시간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수술한 지 한 1년 지났으면은 한 30분 정도 이상 해보시고, 아이가 파행이나 스킵이 없으면은 평지 위주로 아침에 30분, 저녁에 30분 운동을 하시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리를 저는 증상이 없고 그러면은 수영 자체도 괜찮습니다. 제가 뒷부분에 수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파행이 없다면, 아파하지 않다면 수영은 괜찮아요. 그리고 피는 제거, 뭐 이물 반응이 없으면 핀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핀이 이제 삽입이 되면은 그 핀의 기능은 수술하고 한 3개월 정도까지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핀을 100마리를 수술하면은 한두 마리 빼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은 안 뺍니다. 근데 빼는 경우는 그 핀 자체가 이제 우리 귀걸이 알러지 같이 피부가 빨갛게 올라오는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걷는 기능하고 상관이 없어요. 뭐 물집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이제 핀을 뺍니다. 그렇지 않고서 뭐 특별한 이물 반응이 없고 아이가 얘가 뭔가 핀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증상이 있지 않다면 핀은 그대로 가도 됩니다. 자, 이 아이는 소형견이에요. 약간 대형견이고, 소형견 상당히 많죠. 뽐에 특별히 많고, 뽐에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 같은 경우 5kg 내외 아이들은 이제 저희 테크니션 선생님이 한 명이 잡고 무릎에 주사를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몸에 꽉 붙여가지고 여기 뭐 깔때기도 하고 있죠. 주사 맞을 때 보톡스 같은 거 맞으면 좀 따끔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막 움직이고 물라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아이들도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고정을 꽉 하고 반대쪽 손으로 주사 부위를 또 다리를 구부리지 않게 쭉 펴주게 됩니다. 주사를 놓을 때 다리를 구부리게 되면 바늘이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주사를 하게 되고, 소형견들 같은 경우에는 무릎 주사를 슬개골 탈구 수술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염증을 줄여주기 위해
실제 주사 시간은 되게 길지 않아요. 한 5초에서 길어봐야 한 8초. 잘 맞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얘 말티즈인데, 왜 제가 자꾸 이게 그 주사 맞는 영상을 보여드리냐면은, 아이들이 맞을 때 무릎을 지속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싶어가지고, 정기적으로 주사를 맞는 아이 중에 하나입니다. 꽉 잡고 있죠. 주사가 어느 정도 좀 들어가면 좀 아파해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조금 움직이려고 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잘 맞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자, 질문 하나 받을게요. 질문은 따로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이렇게 답변이 올라온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고. 자, 이제 슬개골 탈구 수술하고 나서, 보호자분들이 집에서 해줘야 될 게 뭔가요? 물어보면은 제가 1번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바로 체중 관리입니다. 아이들이 수술하고 나서 좋은 예후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뭐 80% 이상은 저는 이제 수술 자체가 잘 돼야 된다는 거 생각을 하고, 나머지 한 20%는 보호자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역할 중에 하나는 몸무게를 빼는 거예요. 몸무게를, 우리 아이는 뚱뚱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대부분 관절 수술을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통한 아이들도 많고, 조금 마른 편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아주 슬림하게 키우시는 게 장기적으로 좋아요. 왜냐하면 무릎의 통증 같은 경우에는 몸무게가 10%만 빠져도 관절의 하중은 15% 이상 줄어든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진통제를 안 써도 될 정도로 아이들의 어떠한 무릎에 느끼는 하중이 상당히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슬개골 탈구가 있는 아이라든지 슬개골 탈구 수술한 아이들은 과체중을 시키는 것이 가장 안 좋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과체중 됐을 경우에는 십자인대가 끊어진다든지 퇴행성 관절염을 가속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인터넷에 많이 돌아다니는 표예요. 우리 아이가 뚱뚱한지 아니면은 적정 체중인지 말랐는지 아니면은 뭐 약간 살이 쪘는지를 이제 볼 수 있는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준표가 되는 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에서 우리 아이의 몸을 위에서 봤을 때의 어떠한 걸로 보는 게 조금 더 쉽긴 합니다. 여기 1부터 9까지가 있는데, 1이 가장 마른 거를 1이라 그러고 표시하고, 9가 가장 뚱뚱한 거. 아이들의 체형을 1부터 9까지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4, 5가 우리 사람을 치면 적정 몸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6이 약간 좀 통통한 거, 7이 더 뚱뚱하고, 8이 뚱뚱하고, 9가 더 뚱뚱한 거. 보면은 1이 아주 마른 거.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냐면은, 정상적인 아이들 경우는 요 위에서 봤을 때예요. 이게 머리가 이쪽에 있고 가슴이고 배죠. 위에서 봤을 때 우리 사람의 체형하고 약간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위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갈비뼈가 최소한 지방으로 덮여 있으면 쉽게 촉진됨. 이 살짝 만졌을 때 아이들이 갈비뼈가 바로 만져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딱 가슴 쪽에 손을 옆으로 댔을 때 살짝 누르면, 사람을 치면 여기가 갈비뼈가 바로 안 닿고 조금 누르면 갈비뼈의 어떤 모양이 촉진되는 그런 느낌에 있는 몸매가 1번적으로는 이제 정상적인 이제 흉부의 모양이고, 위에서 봤을 때 사람도 허리가 조금 잘록한 게 이제 좀 건강한 체형이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배가 나오는 것보다.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제 허리 라인이 가슴에서 내려올 때 허리 라인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옆면에서 봤을 때 허리 라인 밑 배 라인이 있죠. 이제 가슴보다 배 라인이 경사가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 아이의 몸매가 적정 체중이다라고. 왜냐하면 골격 대비 몸매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체격이 크든 작든 우리 아이 체격에서 위에서 봤을 때 허리가 잘록하게 들어가고 갈비뼈가 손으로 약간 만졌을 때 살짝 눌렀을 때 촉진이 되고, 그 다음에 옆면에서 봤을 때 가슴보다 배가 경사각이 확실하게 보이면서 올라가면은 우리 아이는 적정 체중일 거야, 적정 체중의 몸매를 가졌어,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는데, 극단적으로 봤을 때 아주 좀 뚱뚱한 애들 보면은
위에서 봤을 때 거의 일자죠. 일자. 가슴하고 배가 거의 같은 라인으로 떨어지고, 아무리 세게 가슴을 눌러도 늑골, 갈비뼈가 만져지지 않고, 옆에서 봤을 때 가슴하고 배의 경사가 평평합니다. 어떤 애들은 더 내려오기도 합니다. 네, 이런 경우는 아주 비만한 단계고, 아주 마른 애, 우리 악액질이 심한 아이들, 아니면은 정말 심하게 마른 아이들, 갈비뼈, 허리뼈, 골반뼈 모든 뼈가 돌출부가 멀리서도 보일 정도로, 우리 사람으로 치면 아주 마른 사람들 보면은 뼈의 모양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런 거 육안적으로 보이고, 이렇게 그냥 어떤 강아지들은 이게 늑골 갈비뼈가 옆면에서 이렇게 불룩불룩 파인 게 보일 정도가 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근육 자체가 거의 안 보이고, 배의 경사각이 너무 심한 경우, 이렇게. 그래서 이 갈비뼈에 우리 이 가슴뼈, 이제 그 명치라고 하죠. 명치뼈가 거의 돌출이 될 정도로, 이게 아주 마른 겁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우리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저는 관절 수술을 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4번, 5번보다 조금 마르게 3번, 사람을 치면 조금 말랐어요 할 정도의 어떠한 몸매를 가지는 것이 더 장기적으로 무릎을 관리하는 데 훨씬 더 좋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받을게요. 혹시 무릎 주사는 효과가 얼마나 갈까요?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입니다. 무릎 주사의 종류에 따라 조금 다르고,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효과가 또 이제 회사의 어떤 브랜드마다 좀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이들의 이제 관절염 정도라든지 기저질환, 무릎의 어떤 중증도에 따라서 효과는 좀 차이가 있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요즘에 가장 많이 주사를 하고 있는 애니콘주 주사라든지, 아니면 조인트 백스 주사라든지, 콜라겐 주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뭐 일반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속 기간이 간다고 하고, 하지만 관절염이 너무 심했던 아이들, 수술할 때 반월판이 손상이 있었던 아이들, 그리고 관절 연골 마모가 아주 심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6개월까지 유지가 잘 안 되고, 보통 한 분기에 한 번씩 주사를 맞는 경우도 있고, 뭐 그냥 단순히 아까 초반에 질문 주신 것처럼 슬개골탈구 2기인데 예방적 차원에서 주사를 맞고 싶다, 관절염을 줄여주고 싶다, 아니면 노령견인데 관절에 특별한 이슈가 없지만 무릎도 나이가 되니까 예방적 차원에서 뭔가 해주고 싶다 할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으시면 되고, 질환이 있거나 증상이 있거나 할 경우에는 3개월 아니면 더 짧게 주사를 맞아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슬개골에 어떤 분은 하네스가 좋다, 목줄이 좋다, 슬개골로만 볼 때 뭐가 더 나은가요? 아이들의 산책 그 패턴에 따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목줄이나 하네스나 이제 아이들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 해주는 건데, 아이들이 자꾸 목줄 같은 경우에는 좀 뒤로 당겼을 때 뒷다리로 좀 일어날 수 있는 어떠한 그 간격, 그 공간이 생기죠. 목을 딱 이렇게 당기면은 아이들이 앞발이 들리면서 전부 이렇게 뒷다리, 무릎에만 체중이 실리는 경우가 많고, 몸통줄 같은 경우에는, 하네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목보다 뒷부분에 이제 그 줄의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뒤로 좀 이렇게 일어나는 경향이 좀 적긴 합니다. 그래서 뭐 안정적으로 받쳐주기엔 하네스가 낫긴 한데 아이들의 성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슬개골로만 봤을 때는 뭐가 낫다 이런 거는 솔직히 없습니다. 자, 슬개골 탈구 수술의 관리에 있어서 제가 수술하고 나면은 2달 동안은 이제 보호자가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뼈 수술, 정형외과 수술, 무릎 수술 내가 이제 받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한 1, 2주 동안은 막 그래도 아프겠죠. 아프고 움직이는 것도 싫고 뭔가 멀리 가려고 하면 불편하고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고 나면은 초기에는 화장실도 가깝게 옮겨주고, 물그릇도 좀 여러 개 두시고, 여기저기서 먹을 수 있게, 그리고 다니는 길도 미끄럽지 않게 조금 더 폭신하게 해주시고, 경사각이 없는 데 위주로 다닐 수 있게 해주시고, 발바닥도 짧게 털을 잘라 주셔가지고 마찰을 조금 더 올려줘서 아이들이 바닥에서 걸을 때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걸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홈케어인데, 홈케어의 어떤 아이들의 행동 반경 안에서는 어떤 공간적인 구성도 초기 한 2주, 2달 정도는 아이들이 편한 상태로 좀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서 보듯이 이제 뭐 카펫을 깔아준다든지 아니면은 마찰을 올려줄 수 있는 뭔가 매트를 더 깔아준다든지 하는 거는 되게 아이들의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수술 이후에 초기에는 음식이나 물을 이제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고, 발톱이 길 경우에도 발톱이 길면은 다리에 이제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왜냐면은 바닥에 발톱이 먼저 닿아 버리면은 이제 무릎이라든지 발목 관절에도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발톱도 짧게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화장실 가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그냥 자다가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를 초기에 채워주시는 분들도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하고 나서,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고 나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재활치료예요. 아이들이 재활치료를 받는 아이들과 안 받는 아이들은 한 2, 3개월 지나면은, 물론 걷는 거에 모양의 큰 차이는 보호자 보기에는 잘 걷는 것 같아, 우리 아이는 재활을 안 받는데도 잘 걷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가 정상적으로 제대로 걷느냐 안 걷느냐도 되게 중요합니다. 다리를 절고 안 절고의 중요한도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아이들이 편안하게 걷냐 안 걷냐, 관절을 부드럽게 쓰면서 걷냐 안 걷냐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수술 후의 재활 프로그램이에요. 아이들의 연부 조직이라든지 그동안 잘못된 방향으로 섬유화됐던 어떤 관절 주변의 어떤 그 소프트웨어들이 부드럽게 다시 재배열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재활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초기 통증이나 염증이 줄어드는 한 2, 3주 이후에는 근력 강화를 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사람하고 다르게 아이들은 근력 강화를 스스로 하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떤 운동 치료라든지 산책을 어떤 식으로 하냐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근육량의 차이가 확연하게 생기게 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무릎 수술도 하고 엉덩이, 고관절 수술도 같이 한 아이였어요. 이렇게 큰 관절을 2개를 동시에 하면은 대부분 체중이 수술하고 나면 뒷다리가 아프니까 앞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앞쪽으로. 그러니까 이제 애들 체형이 이상하게 변해요. 앞에 체중이 자꾸 실리고, 어떤 애들은 꼬꾸라진 애들도 있고, 아니면은 이게 팔이 자꾸 벌어진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체중이 보상 반응으로 그런 걸 보이는 건데, 나중에 그게 이쪽에 무리가 오겠죠. 그래서 뒷다리에 체중을 많이 다시 재배열시킬 수 있는 그런 운동 치료를 하는 거고, 이렇게 보시면은 뒷다리 후지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짐볼의 높이를 다르게 하고, 흔들리는 이렇게 불안정성을 조금 유발을 해가지고 아이가 뒷다리에 고유 감각을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자꾸 취하게 도와주고, 아이들은 그냥 안 하죠. 맛있는 걸 조금씩 주면서 후각 자극을 시켜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운동 치료를 할 때는 약간 배가 좀 고파서 와야 돼요. 아이들한테 보호자분께 뭘 먹이지 말고 오시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이렇게 주는 양이 많지 않고, 배가 고픈 아이들은 이제 사료로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주 이제 좁쌀같이 간식을 잘라가지고 어떤 그 재활치료의 어떠한 그 효과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이제 긍정 보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하고 다르게 너무 아프게 운동 치료를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긍정 보상을 통해서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있었어요. 이 아이는 슬개골 탈구 때문에 한 거는 아닌데, 목하고 허리 쪽 디스크로 진단이 돼서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초기에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를 한 후에 결국엔 이제 근육량 싸움이거든요. 어느 정도 통증이 줄어든 다음에는. 그래서 근력을 올려주고, 디스크가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보행의 고유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고유 감각을 올려주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걷는
어떤 그 습관을 이제 재배열시켜 주는 거죠. 보시면은 이렇게 장애물도 놓고 미끄럽지 않은 저희 병원 재활치료 운동치료실인데 이렇게 여기서 또 안 움직이려고 했을 때 긍정보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뒷다리를 정상적으로 좀 넘어갈 수 있게.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침 치료를 좀 같이 했어요. 왜냐하면은 노령견이기도 하고 진통소염제를 먹을 때는 좀 좋았는데 진통소염제를 안 먹는 후반기에는 조금 운동 능력이 좀 떨어져 가지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침 치료를 병행을 한 경우입니다. 근육을 자극시키고 그 다음에 통증을 줄여주는 침 치료를 병행을 했어요. 카발레티라고 그러죠. 우리 이렇게 장애물을 실제로 침도 되게 잘 맞아요. 아이들이 대부분 아이들이 잘 맞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노령견이라면 저는 통증을 줄여주고 관절염을 줄여주는 데는 침 치료도 도움이 많이 된다고 보고, 결국에는 우리 아이들의 삶의 질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수술을 하는 목적도 다리를 건강하게 오래 쓰려고 하는 게 목적인데, 수술 이후에도 아이가 다리를 예전처럼 자꾸 쓰려고 한다든지 탈구가 없더라도 그럴 경우에는 다리의 가동 범위가 정상적인 아이들처럼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뒷다리의 각도가 이 정도까지는 뻗어줘야 되는데, 보통 이제 재활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우리 아이가 현재 어느 정도 각도까지만 다리를 움직일 수 있는지 평가를 한 다음에 위와 같은 운동치료라든지 재활치료를 한 이후에 한 달 정도 매주 와가지고 이런 그 각도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씩 가동 범위가 넓어지고 가동 범위가 넓어졌을 때 아파하지 않는지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수술하고 한 2달 정도 됐을 때 정상적인 가동 범위까지 늘어나게 하는 것이 수술 후 재활치료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이거는 이제 위에는 이제 가동 범위를 측정을 하는 거였고, 이거는 근육의 두께, 이제 좌측 다리, 우측 다리가 있겠죠. 이제 수술을 하면 초기에는 근육의 볼륨이 빠질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굴리기라는 도구를 사용을 해서 아이의 근육량을 일주일마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고, 만약에 생각보다 근육량이 목표에 따라서 올라오지 않고 반대쪽 다리보다 한쪽 다리가 확연하게 적게 올라오지 않으면은 다른 재활치료를 추가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통증을 더 줄여주기 위한 어떤 그 진통 처치를 하면서 아이의 근육량을 올려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귀엽죠. 선글라스를 끼고 이제 관절 쪽에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 레이저 치료를 하는 겁니다.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아지 동물 전용으로 이제 정형외과적 그 치료를 할 수 있게 프로토콜이 내장된 레이저 재활 기기를 이용을 하게 되고, 보통 한번 레이저 치료하는데 아이들의 어떤 그 질환에 따라 다르지만 한 1분에서 2분 정도 안에 끝이 나고, 이제 빛 자체가 눈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렇게 선글라스를 끼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뜨겁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뜨거운 레이저도 있지만 뜨겁게 나오지 않은 이제 정형외과 전용 레이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서는 그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레이저의 어떤 시술 횟수나 이런 거는 아이들의 그 관절염 정도라든지 수술 이후에 회복 정도에 따라 뭐 일주일에 2번, 일주일에 3번 이렇게 진행을 하기도 하고,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심할 때는 매일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질문에서 침 치료는 한 번에 몇 대 정도 맞나요? 이 침의 개수는, 저는 침을 제가 직접 놓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 몇 개를 꼽는지는 잘 모르는데 꽤 많이 꼽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보통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증상이 있을 때는 침을 맞고, 노령견들 같은 경우에는 보행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사람같이 좀 꾸준히 맞는 친구들도 꽤 많아요. 보통 침을 맞고 치료하는 시간은 한 20분 정도 걸리고요. 이제 20분 동안 침을 꽂고 있는 상태에서 전침을 사용하기도 하고 건침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침을 맞고 있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레이저 치료를 같이 병행하기도 합니다. 이 아이도
무릎 수술을 하고 슬개골 탈구 수술을 하고 이제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초기에 통원 치료하면서 레이저 재활을 받는 거고, 아까 레이저랑은 조금 다르게 이 레이저는 조금 롤링을 하는 레이저예요. 약간 열감이 있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끼고 하죠. 예. 금방 끝납니다. 보통 한 3분에서 4분 안쪽으로 끝나는 치료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관절염 모드가 있고 아니면은 통증 자체를 줄여주는 모드가 있고 여러 가지 모드가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치료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사람도 많이 사용하는 이제 신경근 자극인데, 이렇게 패치를 붙여가지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나이가 조금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근 위축이 좀 있는 아이였습니다. 허벅지 뒷다리 근육, 이제, 그래서 거기를 자극시키고, 이런 식으로 보면은 미세하게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지속 자극을 시켜가지고, 통증도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근자극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쓰게 만드는 그런 이제 효과도 있게 됩니다. 이 아이는 침을 같이 맞으면서 이렇게 NMES 치료를 같이 하던 아이였어요. 자, 그럼 아까 요거 한번 볼게요. 이거는 수영을 하고 있는 아이의 물속에서 찍은 영상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뒷다리 보세요. 엄청나게 뻗죠. 이제 제가 진료를 볼 때 많은 보호자분들이 그 수영을 하면 어떠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제가 미국에서 재활병원에서 인턴십 과정으로 있을 때 저도 되게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수영을 추천을 하지는 않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질환이 있는 아이들이 와서 그렇겠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아이들이 물 안에서 꽤 강하게 무릎을 뒤로 이렇게 차게 되고, 이게 오히려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는 불안정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얘기들이 보통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통증을 더 유발시킬 수 있고, 특히 십자인대 질환이 있는 아이들, 십자인대 질환 때문에 다리를 저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을 추천을 하지 않고요. 두 번째, 슬개골 탈구 같은 경우에도 3기가 넘어가는 아이들, 이제 구조가 많이 틀어진 아이들, 아니면은 간헐적인 다리 저는 증상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수영 이후에 다리가 더 통증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수영 말고 수중 러닝머신, 물에서 걷는 게 가장 좋고요. 실제로 수중 러닝머신 기기를 집에서 비치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제 낮은 물 안에서 우리 아이가 걸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공간을 뭐 욕조를 이렇게 걷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수영장도 요즘 좀 낮게 강아지들이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있으니까 물에서 바닥을 밟고 걷는 게 가장 좋은, 이제 관절에 좋은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수중 러닝머신을 하는 거 보시면은 물에서 걷고 있죠.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무릎 수술을 하고 다리가 근육이 잘 안 생겨가지고 이렇게 병원에서 수중 러닝머신, 이 물 높이에 따라 아이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더 다르고, 물 높이가 어떤 아이들은 높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아이들은 낮게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수술 이후에 회복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물을 낮게 한다든지 높게 한다든지 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양옆에 이렇게 고정을 하고, 이제 혹시라도 물에 퐁당 빠질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옷도 입고, 그 다음에 맛있는 걸 앞에서 자극시켜서 계속 앞으로 갈 수 있게 후각 자극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렇게 먹으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긍정 학습이 되기 때문에 다음 치료할 때도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데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큰 강아지들이 많으니까 앞에다 이게 우리 땅콩잼 같은 거를 발라 놓더라고요, 유리 쪽에다가. 그래서 계속 아이들이 그거를 먹으려고 계속 앞으로 오면서 이제 뒷다리 자극이 계속 시켜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도 많이 하죠. 축구 선수들도 많이 하고, 이제 극냉온 치료라고 하죠. 크라이오세라피도 실제로 재활 치료의 어떤 한 그 기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슬개골 탈구 수술하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무릎 부위에 이렇게
크라이오세라피를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갑긴 하지만 통증은 없어요. 그리고 통증이 있을 정도로 아주 차게 진행을 하진 않습니다. 아이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치료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들이 싫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뒤에 보이면 체외 충격파 같은 경우에도 사람은 아픈 데를 막 찾아가면서 하잖아요. 참으라고. 근데 아이들은 처음에 그 정도로 강도로 하게 되면은 다시는 재활치료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 재활의학과 가면은 많이 하는 이온 치료, 이온을 이용한 이제 무릎의 염증이나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무릎 주위에 이제 젤을 발라가지고 뜨겁게 하기도 하고 차갑게 하기도 해서 아이들이 통증을 줄여줄 수 있는 약물에 대해서 약물 용량도 오히려 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플라즈마 치료라고 해가지고 재활기기 중에 하나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플라즈마를 이용해서 약간 열감이 있긴 해요. 그런데 아주 뜨거운 정도는 아니라서 저렇게 롤링하면서 하면은 아이들이 크게 불편함은 없고, 대신 이제 플라즈마 자체도 이 눈 주위나 이런 데에 닿으면 좋지 않기 때문에 고정을 좀 하고 하는 편입니다. 자,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뭔가 이게 불만이 가득한 표정이 보이죠. 침 치료를 받는 과정이에요. 이제 뒷다리 통증으로 이제 전침을 맞으면서 레이저 치료도 같이 하고, 대부분 아이들이 이 자세에서 대부분 가만히 잘 있고요. 정말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못하는 경우도 간헐적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한 10마리면은 9마리의 아이들은 잘 받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이제 동반이 돼서 진료실에서 같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호자가 있으면 더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고, 사람 애기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래서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치료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드물긴 하지만 어떠한 그 무릎 주위의 혈류 개선이라든지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서 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정된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냄새가 조금, 뜸의 냄새를 싫어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못하긴 하는데 효과도 되게 많이 좋아서 아이들이 노령견이라든지 아니면은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치료에 대한 효과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모래밭에서 뛰는 게 제일 좋다고 들었다고 여기 댓글에 있는데, 일반적인 건강한 무릎의 아이들은 모래밭은 괜찮아요. 근데 하지만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있는 아이들, 관절염이 있는 아이들은 모래밭, 우리 뛰어봐서 아시겠지만 무릎이 들어가면서 조금 이렇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모래밭에서 무릎이 안 좋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모래밭에 들어가서 뛰는 거는 꼭 좋진 않아요. 하지만 근육량이 좋고 질환이 없고 슬개골 탈구 개수가 낮은 아이들이라면은 보행 시 스킵이나 통증이 없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래밭에 뛰는 것은 크게 문제 없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하고 이번하고 해서 슬개골 탈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는데, 나중에 또 조금 더 다른 내용으로 이제 슬개골 탈구뿐만 아니라 무릎 관절 아니면 허리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내용을 준비해서 제가 또 다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